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RNN의 대표적인 모델인 LSTM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 LSTM은 Long Short-Term Memory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이 역할을 하는 그런 RNN 모델이겠죠. 그래서 여기 LSTM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Long-Term Dependency를 캡처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 또는 Exploding Gradient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Long-Term Dependency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현재 여기 있는 HT를 가지고 저희가 아웃풋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히든 스테이트 HT를 만드는데 XT나 XT-1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들은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훨씬 앞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다고 하면은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정보 손실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잘 반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그 시점이, 이 시점이 갭이 많이 크다면은,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만약에 크다고 하면은 이 RNN의 학습 능력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것을 Long-Term Dependency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 각각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정보 전체를 이 히든 스테이트 하나에 의해서 다음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정보는 방대한데 만약 이 히든 스테이트의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은 그 작은 사이즈의 히든 스테이트 안에 앞에 있는 정보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히든 스테이트 팩터의 사이즈를 무작정 키워서 많은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브 파라미터가 많아져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LSTM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심플 RNN에서 여기 히든 스테이트 팩터 하나로 이 과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LSTM에서는 여기 히든 스테이트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셀 스테이트를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셀 스테이트에서도 저희가 정보를 기억하는데 이제는 이 앞에 과거의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을 해서 정보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롱텀 메모리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숏텀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처럼 매 인풋마다 그 인풋의 중요도를 따져서 선별해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갭이 훨씬 더 커지더라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기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플 RNN에서 보면은 여기 웨이브 매트릭스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인풋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연결하는 WXH라는 웨이브 매트릭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연결하는 WHH라는 웨이브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STM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LSTM에서 이것이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존의 기억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워주는 작업을 하고, 또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셀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이 셀 스테이트에 있는 정보를 밖으로 꺼내서 저희가 아웃풋을 만드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이 이 셀 스테이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롱텀으로 사용할지 숏텀으로 사용할지 그것을 조절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플 RNN에서의 문제가 여기 Vanishing Gradient Problem 또는 Exploding Gradient Problem이 있다고 했었는데 LSTM은 이것도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LSTM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LSTM은 여기 심플 RNN에서처럼 Hidden State Vector HT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과거 정보를 더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Cell State Vector라는 CT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Cell State Vector는 주로 Long Interval, 긴 구간에서의 과거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하고 셀 스테이트 벡터는 그 벡터의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2배 양의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롱텀 인터벌에 있는 패스트 인포메이션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셀 스테이트 벡터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과거 패스트 인포메이션 중에서,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중에서 과거에 나온 데이터들이 있겠잖아요. 예를 들면 이 LSTM을 자연어 처리 NLP에 적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 문장을 가져와서 그 문장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고 그 각 단어들이 각 타임스텝의 인풋 벡터 XT가 될 텐데, 그 인풋 벡터 중에서 예를 들면 F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F라는 단어는 제가 번역할 때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롱텀으로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어 중에 is나 더 이런 단어들은 중요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롱텀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을 해서 그 단어에 대한 어떤 퓨처를 이 셀 스테이트 벡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스테이트 벡터는 벡터의 사이즈가 크지가 않더라도 중요한 인풋의 정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긴 인터벌까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셀 스테이트에서 넣거나 아니면 또 지워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여기 밑에 있는 3개의 이 게이트입니다. 여기 인풋 게이트가 있고 포겟 게이트가 있고 아웃풋 게이트가 있는데, 여기 인풋, 포겟, 아웃풋 게이트는 여기 있는 셀 스테이트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넣거나 추출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current input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과 previous hidden state 벡터를 같이 조합을 해서 학습을 한 후에 이 정보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여기 셀 스테이트에다가 얼마를 더 추가로 집어넣을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LSTM 구조 안에는 심플 RNN 구조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LSTM은 이 심플 RNN 구조에다가 여기 있는 인풋, 포겟, 아웃풋 게이트를 더 추가를 해서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심플 RNN 구조를 이것을 보시면은 기존에 봤던 심플 RNN 구조하고 거의 유사하죠. 단지 차이점은 여기 HT 대신 GT를 사용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RNN 코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current input이 이렇게 있고 여기 XT가 있죠. 그리고 previous hidden state HT-1이 있습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저희가 웨이브 매트릭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죠. 여기 WXHH와 WHHG라는 웨이브 매트릭스를 써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쪽 라인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낸 것이 바로 HT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와 이 구조가 심플 RNN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셋 스테이트에 넣거나 지우거나 아니면 셋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어떤 정보를 빼내거나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심플 RNN 구조가 이 구조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셀 스테이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셀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면 셀 스테이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셀 스테이트에서 정보를 넣거나 빼는 작업을 잘 볼 텐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인풋과 포겟과 아웃풋 게이트입니다. 이 셀 스테이트에는 이전의 과거 정보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런 인풋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법이 셀 스테이트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빼내는 작업이 있고, 이 커런 인풋에 있는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작업이 있고,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이 셀 스테이트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꺼내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작업을 저희가 하는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맞을까요? 처음엔 제가 포겟 게이트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겟 게이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커런 인풋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서 과거의 정보들을 어느 정도 지울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어 처리에서 커런 인풋으로 주어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주어가 왔다라는 말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전의 정보들은 이제 지워도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포겟 게이트를 사용해서 이 앞의 정보들을 제가 많이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포겟 게이트는 앞의 정보를 내가 얼마나 지울지 지우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풋 게이트예요. 그럼 인풋 게이트는 이제 커런 인풋에 있는 정보를 새로 셀 스테이트에 집어넣는 방법인데, 그 커런 인풋의 정보가 어디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GT죠. 이게 이번 커런 인풋에서 제가 previous hidden state과 같이 합쳐서 얻어진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한 거죠. 이것이 GT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정보를 저희가 어느 정도 셀 스테이트에다 입력을 해야 될지 그것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풋 게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새로운 정보를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둬야 될지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GT라는 벡터와 여기 input 게이트 벡터와 forget 게이트 벡터, output 게이트 벡터 이 디멘전은 전부 같습니다. 동일한 벡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서클 안에 점이 있잖아요. 이것은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각각의 엔트리끼리 같은 위치의 엔트리끼리 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revious set state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forget gate 벡터를 사용해서 여기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존의 previous set state 벡터에 제가 forget gate 벡터를 element wise로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줘서, 그래서 이 벡터의 각각의 엔트리들은 어떤 피처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특정 피처는 저희가 지워도 된다면은 그때는 이 벡터의 그 위치에 있는 엔트리 값을 저희가 0에 가깝게 하면은 지워지는 거가 되겠죠. 아니면은 저희가 중요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면은 여기 FT에 있는 그 엔트리 값을 제가 1에 가까이 하게 되면 거의 지워지지 않고 그 다음 셀 스테이트 값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previous cell state 벡터에 있는 값을 얼마나 포게팅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로는 여기 GT라는 새로운 인풋이 있을 때 저희가 input gate 벡터를 곱해줘서, 그래서 여기 셀 스테이트에 그걸 추가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 찾은 정보 있죠? 현재 커런 인풋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이 정보를 여기 있는 인풋 게이트 벡터에 있는 값들로 곱해줘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벡터의 어떤 특정 엔트리에 있는 피처 값이 중요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 벡터의 엔트리 값을 1에 가깝게 해서 거의 정보를 손쉬보지 않게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값을 더해 줘서 그것이 그 다음 셀 스테이트 벡터의 값이 됩니다. 그럼 현재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셀 스테이트 벡터에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우고 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야 될지 그것을 포겟 게이트 벡터와 인풋 게이트 벡터를 통해서 작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이 셀 스테이트 벡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웃풋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값을 히든 스테이트 벡터로 빼낼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아웃풋 게이트 벡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셀 스테이트 벡터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먼저는 이 셀 스테이트 벡터에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다시 한번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아웃풋 게이트 벡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히든 스테이트로 꺼내야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커런 인풋을 참고를 해서 아웃풋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HT라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이 셀 스테이트 벡터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될지를 이 아웃풋 게이트 벡터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표현한 것이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는 실제로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대로 구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input, forget, output 게이트 벡터들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도 여기 있는 GT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current input 벡터와 previous hidden state 벡터,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GT를 만들 때에도 current input data와 previous hidden state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저희가 GT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input, forget, output 게이트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current input data와 previous hidden state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을 써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웨이브 매트릭스들이 다 다르죠. 이 웨이브 매트릭스는 GT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저희가 인덱스를 G를 붙였고, 이것은 아웃풋 게이트 벡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O를 붙이고, forget 게이트 벡터를 만드는 용도로 이걸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input 게이트 벡터를 만드는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인덱스를 다르게 써서 LSTM은 심플 RNN보다 웨이트 매트릭스의 개수가 정확히 4배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심플 RNN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든 스테이트 값이 마이너스에서 1 사이가 적절했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지 않고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죠. 왜 굳이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을까요? 보통 저희가 input, forget, output은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 여기 셀 스테이트 벡터와 여기 GT라는 벡터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인풋은 내가 어느 정도로 입력을 할지, forget은 어느 정도로 내가 지워야 될지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00%, 이 사이에서 몇 프로를 입력할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방법이 0과 1 사이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0.5면은 50% 정도를 내가 인풋을 진행하겠다, forget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0과 1 사이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 아웃풋의 값을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그 각각 값들이 0과 1 사이에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forget 게이트에 있는 이 엔트리 값들이 전부 다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에 있는 벡터의 모든 엔트리 값을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가 옆 밑에 있는 이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사라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 값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만 취한 거니까 정확히 HT가 이 값이 나오네요. 이것은 기존의 심플 RNN과 거의 유사하죠. 단지 차이점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2번 사용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GT가 실제로는 RNN의 코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한 번 더 사용한 이유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C값 자체가 이제는 -1과 1 사이 값이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값들은 1 사이 값이 기존의 심플 RNN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심플 RNN과 LSTM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기존 심플 RNN의 모델에다가 LSTM은 input, forget, output 역할을 하는 이런 벡터들을 새로 학습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여기 cell state 안에 current input과 previous hidden state에 대한 이 정보를 참고를 해서 cell state 벡터에서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지워야 될지 forget 게이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더 추가를 해야 될지 input 게이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cell state 벡터에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를 꺼내서 이것을 hidden state 벡터로 보내서 이것으로 아웃풋을 프레딕션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해주는 작업이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웨이브 매트릭스 W는 아주 큰 거죠. 사이즈가 이 전체를 합친 그런 큰 사이즈의 웨이브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인풋과 forget 게이트의 역할은 무엇이죠? 여기 next cell state, 그러니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input과 previous hidden state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 input과 previous hidden state를 사용해서 여기 input과 forget gate 벡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 next state 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output gate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output gate는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next hidden state를 결정하고, 이 next hidden state를 가지고 실제로는 output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idden state과 output이 여기 cell state에 대해서, 이 cell state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output gate의 역할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여기 수식도 복잡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직접 제가 나드하고 커넥션들을 표현해서 그린 그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풋이 있고 previous hidden state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인풋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웨이브 매트릭스와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이 웨이브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forget 게이트 벡터도 만들고 input 게이트 벡터도 만들고 output 게이트 벡터도 만들고 여기 메인이 되는 GT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fully connected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들을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cell state 벡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fully connected를 사용하지 않았죠. 실제로는 여기는 저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가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는 저희가 element wise multiplication만 사용했고, 그리고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있지도 않죠.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은 여기 각각의 값들 있죠. 이 각각의 라인들이 하나의 피처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롱 인터벌 동안 고려해야 될 중요한 피처들을 각각 하나씩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풀리 커넥티드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각 문장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피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법적으로 시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의미론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그 각각 고려해야 될 것들을 여기 각각의 피처들이 그것을 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피처에 대해서 포겟 게이트를 통해서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은 이 값을 거의 사라지게 하겠죠. 또 새로운 정보가 이 피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면 제가 input 게이트 값을 키워서 여기 값을 더 추가를 해서 이 정보를 집어넣겠죠. 그리고 현재 아웃풋 yt를 만드는데 이 정보가 중요하다면은 여기 아웃풋 게이트 값을 크게 해서 이 정보를 많이 끄집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각각 퓨처별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 관련된 이쪽은 fully connected를 사용해서 여기 웨이트 매트릭스들을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셀 스테이트 벡터에서는 fully connected 구조가 아니고 각각 나드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룬 데이터들의 롱 인터벌 동안 고려해야 될 피처들을 나타내고 그 피처들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셀 스테이트 구조에서는 따로 웨이트 매트릭스를 써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도 저희가 이 구조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심플 RNN에서의 문제를 LSTM이 극복한 것이 바로 Vanishing Gradient Problem과 Exploding Gradient Problem이었었죠. 그래서 LSTM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가 개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심플 RNN 구조와 LSTM 구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플 RNN 구조는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LSTM 구조는 현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심플 RNN은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LSTM은 히든 스테이트 벡터에 셀 스테이트 벡터가 더 추가된다고 했죠. 위에 심플 RNN 모델에서 저희는 세 가지 종류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었죠. 그 중에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WHH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W가 지금 여기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히든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그 커넥션 위치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웨이트 중에 하나를 제가 WIJ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기 히든 스테이트에 관련된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저희는 이 값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 한참 앞에 있는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것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한다고 할게요. 그럴 때는 분명히 여기에 이 단계를 계속 거쳐야 되는 거죠. 이 단계를 계속 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W가 동일한 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갖는 이 wij 값을 제가 반복적으로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값이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엘리멘트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largest single value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일한 값을 제가 반복적으로 곱해주는데 가장 큰 원소에 해당되는 이 wij조차도 1보다 작으면은 여기는 웨이트들은 실제로 계속 곱해주게 되면 0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생겨요. 반대로 이것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죠. 그럼 이것이 1보다 크면은 이 동일한 값을 저희가 몇십 번, 몇백 번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가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Vanishing 또는 Exploding Gradient Problem이 생기는데 LSTM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LSTM 구조는 이렇게 단순한 선에 W를 계속 곱해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 셀 스테이트인데 이 셀 스테이트에서는 저희가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았죠. 여기 밑에서 작업을 다 해서 포겟으로 지우거나
인풋으로 더해주는 이런 역할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셀 스테이트 벡터는 실제로 이전 셀 스테이트 벡터에다가 forget gate 벡터 값으로 곱해주고 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input gate 벡터 값으로 곱해준 것을 더해줌으로써 이 next cell state 벡터 값을 구합니다. 바꿔 말하면 심플 RNN에서는 제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이 동일한 값을 반복 구조로 곱해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 값을 곱해주는데 이 값은 매 타임스텝마다 같은 값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이것을 더해주기 때문에 0으로도 잘 가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CT에서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백 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앞에 심플 RNN처럼 여기에 있는 값들을 곱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매번 여기에 있는 값들을 곱해주는데 이 값들은 매 타임스텝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STM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아웃풋을 내서 만든다고 할 때 여기가 이 앞에 웨이트에서 어떤 정보로 가냐면은 실제로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을 다 걸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들의 곱으로만 표현된 형태하고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셀 스테이트 벡터는 이 앞에 웨이트들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마치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 그라디언트 계산할 때 축적하는데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가 0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LSTM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것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LSTM 구조는 비교적 그 구조를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RNN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될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